서울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회색빛 빌딩 숲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아직 온기를 품지 못했고, 출근길 직장인들의 발걸음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경쟁하듯 빨라졌다. 한유나 역시 그 인파 속에서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단정한 검은색 정장 재킷은 살짝 구겨져 있었고, 이마에는 잘게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평소의 그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율무그룹 전략기획팀의 최연소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그녀의 철칙은 언제나 15분 먼저 도착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철칙은 무참히 깨져버렸다. 모든 것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어난 작은 사고 때문이었다. 폐지를 가득 실은 할머니의 손수레가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와르르 무너졌고, 쏟아진 상자들이 차도로 굴러 들어갔다.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사람들은 못 본 척 지나가기 바빴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위태롭게 차도에 서 있는 할머니의 작은 등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도로 뛰어들어 흩어진 상자들을 다시 쌓아 올렸고, 할머니를 안전한 곳까지 부축해 드렸다. 고맙다는 말을 연신되뇌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꼈지만 손목시계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회의 시작 시간은 10분이나 지나 있었다. 율무그룹의 신규 프로젝트 하이페리온의 첫 전략회의. 그룹의 명운을 걸었다고 할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자리를 주관하는 사람은 바로 율무그룹의 총수 폭군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강지훈 대표였다. 그의 앞에서 지각이란 해고 통지서와 동의어라는 것을 율무그룹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다. 유나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질주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지훈 대표의 얼음장 같은 얼굴과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다. 제발 아직 중요한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기를. 율무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유나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이 뿜어내는 위압감에 숨을 멈췄다. 평소에는 익숙했던 차가운 공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폐부를 찌르는 듯했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불안하게 울려 퍼졌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몇몇 직원들이 그녀를 보며 수근거리는 시선이 느껴졌다. 아마도 모두가 그녀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을 터였다. 35층 전략기획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육중한 회의실 문틈으로는 그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 침묵이 유나의 심장을 더욱 옥죄었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구겨진 재킷을 바로잡으며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결심한 듯 회의실 문손잡이를 잡았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싼 10여 명의 임원들이 일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놀라운 비난, 그리고 약간의 동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그 어떤 시선도 신경 쓸 수 없었다. 그녀의 온 신경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로 향해 있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 칼날처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고 차가운 눈동자. 강지훈 대표였다. 그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치 유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무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회의실 전체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린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늦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고개를 숙였다. 정적이 흘렀다. 강지훈은 여전히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한유나 씨, 당신 자리로 가서 앉아.
그 말에는 어떠한 질책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완전히 감정을 배제한 사무적인 어조. 그것은 그녀를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을 처리하는 듯한 태도였다. 유나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움직여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등 뒤에 모처럼 박히는 강지훈의 시선을 느끼며 그녀는 그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회의는 지옥과도 같았다. 유나는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을 맡고 있었기에 그녀의 의견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건너뛰고 다른 팀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공개적인 망신주기였다. 유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억울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더 말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일터였다. 그녀는 그저 입을 다물고 스크린에 떠있는 데이터들을 노려보았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날 때 김 부장이 안쓰럽다는 듯 그녀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 나갔다. 모두가 그녀를 피했다.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마침내 회의실에 강지훈과 유나 단둘만이 남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185cm가 넘는 큰 키가 그녀의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 등받이에 몸을 붙였다. 그가 테이블 모서리에 비스듬히 기댄 채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맹수의 눈빛 같았다. 한유나 씨, 율무그룹이 어떤 곳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된 모양이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다. 저는 정말... 그녀가 다시 한번 해명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결과가 과정을 증명하는 거야. 당신의 과정이 아무리 숭고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당신은 회의에 20분이나 늦었어.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큰 차질을 빚었는지 알고 있나? 그는 말을 마친 뒤 유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갔다. 그리고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말했다. 내 사무실로 따라와. 그것은 명령이었다. 유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표이사실로 향하는 복도는 마치 사형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비서실 직원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거대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대표이사실 문 앞에 서자 비서가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이 먼저 그녀를 맞았다. 모든 것이 흑과 백 그리고 회색으로만 이루어진 사무실은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강지훈은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나가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한참 동안이나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유나는 수만 가지 생각을 했다. 해고 통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프로젝트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데. 억울함과 분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다. 여기서 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때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노골적인 분노와 경멸이 서려 있었다.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 생각인가? 그가 비웃듯 말했다. 아닙니다. 다만 제게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유나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당돌한 대답이 그의 심기를 더욱 건드린 듯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유나는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느껴졌을 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은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뺨에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유나는 그의 짙은 향수 냄새와 함께 섞인 희미한 분노의 향을 맡을 수 있었다. 기회 당신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알아. 그가 으르렁거리듯 속삭였다. 순간 그의 커다란 손이 그녀 옆의 벽을 강하게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유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놀라 숨을 헙 들이마셨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한 손으로 그녀를 벽에 가둔 채 다른 손으로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들어 올렸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가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이게 당신에 대한 나의 벌이야. 율무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며 뼈에 새기도록 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를 둘러싼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뜨거웠다. 유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의 강렬한 시선과 압도적인 존재감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팔 안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예상했던 해고 통보보다 이 순간의 굴욕감과 공포가 훨씬 더 지독했다. 그는 폭군이라는 별명 그대로 상대를 철저히 짓밟고 지배하는 남자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가 마침내 그녀의 턱을 놓아주고 한 걸음 물러났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해방감에 유나는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강지훈은 이미 감정을 갈무리한 듯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인터폰을 들고 말했다. 김비서 한유나 씨를 프로젝트 하이페리온의 리스크 관리 총괄로 발령내. 지금 당장.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전화를 끊고 유나를 돌아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나가봐.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서 그따위 실수를 보이지 마.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리스크 관리 총괄. 그것은 프로젝트의 모든 실패 가능성을 떠안는 가장 기피하는 자리였다. 그는 그녀를 해고하는 대신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게 만든 것이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기계적으로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차가운 시선을 떨쳐낼 수 없었다. 강지훈의 사무실에서 나온 유나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복도를 걸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전략기획팀 사무실로 돌아오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동정과 약간의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룹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유망주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 모니터에는 인사팀에서 보낸 공식 발령 통지서가 팝업창으로 떠 있었다. 발령, 한유나 사원, 하이페리온,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총괄로 보함. 그것은 독이 든 성배였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팀은 사실상 실패한 하위 프로젝트들의 무덤이었다. 기술적 결함 공급 업체와의 마찰 예산 초과 등 온갖 골칫거리들을 모아놓은 부서였고 그 누구도 맡기를 원치 않아 공석으로 남아있던 자리였다. 강지훈은 그녀를 직접 해고하는 대신 스스로 걸어나갈 수밖에 없는 외나무다리로 그녀를 밀어넣은 것이다. 세상에 정말 리스크 관리팀으로 가는 거야. 옆자리 동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팝업창의 확인 버튼을 말없이 클릭했다. 분노나 억울함보다 차가운 오기가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래 강지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유나는 그날 오후 자신의 짐을 챙겨 사무실 한쪽 구석에 위치한 리스크 관리팀 자리로 옮겼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상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서류 뭉치들이 그녀를 반겼다. 이전 담당자가 남기고 간 인수인계서는 단 한 장도 없었다. 완벽한 고립, 철저한 외면.
그것이 강지훈이 그녀에게 내린 또 다른 형벌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가장 먼저 책상을 닦기 시작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켠 뒤 프로젝트 관련 모든 부서에 지난 3년간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녀의 행동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실패의 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낼 생각이었다. 그 시각 35층 대표이사실에서 강지훈은 여러 개의 모니터를 통해 그룹 전체의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 중에서도 유독 한 곳에 머물렀다. 사무실 구석에 설치된 CCTV 화면. 그 안에는 먼지 나는 창고 같은 사무실에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한유나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그녀가 울며 불며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최소한 절망에 빠진 표정이라도 지을 줄 알았다. 하지만 화면 속의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수많은 데이터를 검토하고 무언가를 빠르게 타이핑하는 모습은 마치 어려운 퍼즐을 만난 학자의 모습 같았다. 흥미롭군. 그가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저 오만함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그는 지켜보기로 했다. 며칠이 흘렀다. 유나는 사무실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식사도 혼자 해결하며 오로지 데이터 분석에만 매달렸다. 다른 팀원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유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수만 개의 데이터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특정 단계마다 예산이 미세하게 초과되고 특정 공급업체와의 거래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다. 너무나 교묘하고 미미한 수치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것들이 모여 프로젝트 전체를 좀먹고 있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실패는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다. 유나는 이 모든 데이터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보고 체계를 만들기 했다. 기존의 복잡하고 장황한 보고서 양식을 버리고 모든 리스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대시보드를 구축했다. 각 리스크의 발생 확률, 예상 피해 규모,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을 색깔과 그래프로 표시하여 누가 보더라도 5초 안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료 정리가 아닌 완벽한 재창조였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시스템을 구축했고 동이 틀 무렵에야 지친 몸을 이끌고 텅 빈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몰랐다. 대표이사실의 CCTV 모니터를 통해 누군가가 밤새도록 그녀의 모든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강지훈은 김 비서가 가져온 주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수십 개의 보고서들 사이에서 그는 무심코 리스크 관리팀의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여전히 변명과 불평으로 가득 찬 문서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단 한 장으로 요약된 완벽하게 시각화된 리스크 분석 대시보드였다. 복잡한 수치와 데이터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이것은 신입사원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결과물이었다. 그는 보고서에 적힌 한유나라는 이름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강지훈은 인터폰을 들어 전략기획팀 박서준 이사를 호출했다. 잠시 후 훤칠한 외모의 박 이사가 공손한 미소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섰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박 이사 하이페리온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팀에서 올라온 보고서 봤나? 강지훈이 보고서를 내밀며 물었다. 박서준은 보고서를 흘깃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아, 그 신입사원이 보낸 모양이군요. 아직 뭘 모르는 친구라 그저 자료를 예쁘게 정리하는 데만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은연중에 윤아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에 박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런가? 내 생각은 좀 다른데. 강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이 보고서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 불필요한 정보는 모두 걷어내고 핵심만을 남겼지. 이건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박 이사 당신이 추천해서 뽑은 인재라고 들었는데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닌가. 그의 말에 박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닙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박서준은 서둘러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경계심과 불쾌감이 어렸다. 박서준이 나가고 사무실에 다시 혼자 남은 강지훈은 모니터 속의 윤아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벌을 주기 위해 가장 힘든 임무를 던져주었다.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고 자신의 앞에서 무릎 꿇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만든 절벽 위에서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분노나 경멸이 아닌 다른 종류의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호기심이라는 이름의 아주 위험하고 낯선 감정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다시 들어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지금부터 한윤아 사원의 모든 보고서는 다른 사람을 거치지 말고 내게 직보하도록 해. 그리고 그녀의 모든 데이터 접근 요청을 승인해줘. 그녀가 뭘 원하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졌으니. 강지훈의 보이지 않는 허락이 떨어진 후 윤아의 앞에는 율무그룹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렸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도서관의 모든 서고를 열람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손에 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표면적인 리스크를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재무팀의 지출 기록, 물류팀의 공급망 데이터, 그리고 각 부서의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를 서로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정보의 바닷속에서 그녀는 밤낮을 잊고 헤엄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끈질긴 노력은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엡실론 테크라는 이름의 작은 부품 공급업체에 관한 기이한 패턴이었다. 이 업체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마일스톤이 공식적으로 지연되기 직전에 항상 청구서를 제출하고 대금을 받아갔다. 지불된 금액은 언제나 계약서상의 금액보다 약간 부풀려져 있었고 긴급 처리 비용이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한두 번이라면 우연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총 7번의 주요 지연 사태에서 모두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윤아는 차가운 분노를 느끼며 관련 데이터를 별도의 보안 폴더에 저장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프로젝트의 심장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였다. 윤아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녀를 찾아왔다. 전략기획팀의 총괄 이사이자 그룹 내에서 강지훈 다음가는 실세로 꼽히는 박서준이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한윤아 씨, 요즘 고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삭막한 곳에서 혼자 힘들 텐데 이거라도 한 잔해요. 그의 친절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처음 겪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경계심을 풀게 될 정도였다. 하지만 윤아는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예리한 계산을 놓치지 않았다. 아닙니다, 이사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아는 정중하게 커피를 받아들며 대답했다.
박서준은 그녀의 옆에 놓인 보조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말을 이어갔다. 지난번 보고서 아주 인상 깊었어요. 대표님께서도 겉으로는 칭찬에 인색하시지만 속으로는 한윤아 씨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계실 겁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은밀한 동지애를 드러내는 듯한 말투를 사용했다. 그리고는 본론을 꺼냈다. 그래서 그 낡은 데이터 더미 속에서 뭔가 재미있는 거라도 발견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공급업체들의 문제점 같은 것들이요. 그의 질문은 지극히 일상적인 안부처럼 들렸지만 유나는 그 질문이 자신을 떠보기 위한 예리한 칼날임을 직감했다. 아직은 그저 전반적인 비효율성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워낙 방대한 자료라 유의미한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나는 엡실론 테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은 채 원론적인 대답으로 받아쳤다. 박서준은 잠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너무 무리는 하지 말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고. 그는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가 사라진 뒤 유나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커피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뱀이 자신의 주변을 한 바퀴 훑고 지나간 듯한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사무실의 모든 불이 꺼지고 짙은 어둠이 내렸지만 리스크 관리팀의 작은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은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유나는 커다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엡실론 테크와 프로젝트 지원 사이의 연관 관계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과 메모들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를 보여주는 듯 했다. 그때였다. 퇴근하는 줄 알았던 강지훈이 소리 없이 그녀의 등 뒤에 서 있었다. 그 역시 야근을 마치고 나가던 길에 꺼지지 않은 불빛을 보고 무심코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멀리서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았다. 화이트보드를 가득 채운 논리적인 다이어그램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이었다.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그 낯선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인기척에 놀란 유나가 화들짝 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으로 화이트보드를 가리려고 했다. 늦게까지 일하는군 한윤아 씨.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다. 그는 그녀의 어설픈 방어 동작은 아랑곳하지 않고 화이트보드를 향해 턱짓을 했다. 이건 뭔가, 그냥 생각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유나가 얼버무리자 그의 시선이 보드의 한가운데에 적힌 글자에 꽂혔다. 엡실론 테크. 당신의 생각 정리 중심에 왜 그 업체가 있는 거지? 그의 질문은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듯 그녀의 변명을 허락하지 않았다. 유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앞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다가 이내 마음을 정한 듯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해당 업체의 성과 지표에서 통계적 이상치가 발견되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그의 위압적인 기세 앞에서도 그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명확히 밝혔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강지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가 당황하며 허둥대거나 혹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흥분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극히 냉정하고 이성적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는 몸을 돌리며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몸 상해가면서까지 일하지 마. 회사는 장례비는 지급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강지훈 특유의 비꼬는 말투였지만 그가 그녀에게 건넨 최초의 개인적인 걱정이었다. 강지훈이 사라지고
사무실에는 다시 유나 혼자 남았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날카로운 질문에 애써 진정시켰던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강지훈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자신의 조사가 그의 레이더망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이 게임은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해졌다. 한편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강지훈은 방금 전에 대화를 되새기고 있었다. 통계적 이상치. 그녀는 감이나 추측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시험 삼아 던져준 골칫덩이가 이제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비리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위험한 신입사원이 과연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 그는 정말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데이터만으로는 박서준의 꼬리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유나는 위험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덫을 놓는 것이었다. 그녀는 엡실론 테크에 관한 2가지 버전의 민감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A 보고서에는 엡실론 테크와의 단순 비용 절감 재협상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박서준의 측근이 있는 구매팀의 팀장에게 실수를 가장하여 유출시켰다. 반면 B 보고서에는 엡실론 테크의 심각한 품질 결함을 이유로 계약을 즉시 파기해야 한다는 현재로서는 날조에 가까운 강력한 주장을 담았다. 이 B 보고서는 오직 공식적이고 안전한 채널을 통해 강지훈 대표에게만 전달되었다. 유나의 가설은 명확했다. 만약 박서준이 엡실론 테크와 결탁 관계에 있다면 그는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A 보고서의 정보에 반드시 반응할 것이었다. 그녀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덫을 놓은 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회사 내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A 보고서를 열람했던 구매팀장이 갑자기 엡실론 테크의 신뢰성을 칭찬하는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재협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듯 과거의 성과 보고서를 부풀려 제출하고 다른 임원들에게 엡실론 테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다녔다. 너무나 노골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방어였다. 유나는 자신의 책상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박서준이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이라는 정황 증거는 확보되었다. 하지만 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한 맹수였다. 박서준은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즉시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의 타겟은 재무팀의 의욕 넘치는 신입사원 이진우였다. 박서준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서버 기록을 교묘하게 조작했고 마치 이진우 사원이 엡실론 테크로부터 소액의 뇌물을 받고 지출 결의서를 위조한 것처럼 꾸몄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진우는 곧바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고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직원들은 젊은 직원의 비리에 대해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유나가 파헤치려던 더 큰 문제의 본질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유나는 심한 책임감을 느꼈다. 자신이 놓은 덫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그녀는 이진우 사원의 결백을 확신했다. 그녀의 강한 도덕적 잣대는 이 상황을 외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유나는 이진우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재무팀 서버의 접속 기록과 데이터 수정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박서준이 남긴 흔적은 매우 교묘해서 쉽게 찾아낼 수 없었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완벽한 범죄는 없다는 것을,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믿었다. 그녀는 이진우의 결백을 증명하고
박서준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야만 했다. 몇 날, 며칠의 밤샘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이진우 사원의 파일에 대한 접근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다. 비리 스캔들이 터지기 직전 익명의 관리자 계정으로 그의 파일에 접근한 기록이 있었다. 이것이 박서준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그 관리자 계정의 접속 기록 바로 몇 시간 뒤 최고 등급의 보안 권한을 가진 계정이 동일한 파일을 조사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바로 대표이사실의 접속 로그였다. 강지훈 역시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고 있었다. 유나가 이 사실을 깨닫고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녀의 컴퓨터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강지훈의 비서실이었다.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대표님께서 지금 즉시 사무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개별적인 조사는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충돌했고 이제 더 이상 서로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유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처음 그를 만났던 날처럼 무거웠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대결이자 예상치 못한 협력의 시작이 될 터였다. 대표이사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지훈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그 화면에는 유나가 밤새도록 분석했던 바로 그 서버 접속 기록이 떠 있었다. 앉아 한유나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는 말없이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이 기록에 대해 설명해보지. 왜 재무팀 서버를 해킹에 가까운 수준으로 뒤지고 있었던 건가? 그의 질문은 비난이 아닌 사실 확인에 가까웠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유나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이 박서준을 의심하게 된 계기 덫을 놓았던 과정, 그리고 이진우 사원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던 강지훈이 그녀의 말이 끝나자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어리석군. 뱀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울 뻔했어.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인정의 기류가 섞여 있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 다른 데이터를 띄웠다. 그것은 박서준이 익명의 관리자 계정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IP 추적 기록과 엡실론 테크의 차명 계좌 내역이었다. 강지훈은 유나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다. 당신이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도 그를 주시하고 있었어. 하지만 당신 덕분에 그가 예상보다 빨리 꼬리를 드러냈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이진우 사원은 내가 처리하지. 당신은 더 이상 이 일에 끼어들지 마. 그것은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는 유나의 공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게임판 위에 있는 말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싫습니다. 유나의 단호한 목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깼다. 강지훈이 놀란 듯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 일은 제가 시작했고 희생양도 저 때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대표님, 혼자서는 박서준 이사를 완벽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그는 대표님의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의 예상 밖에 있는 변수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면전에서 그의 결정에 반기를 든 것이다. 강지훈은 한참 동안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의 입가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 그렇다면 증명해봐. 당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그들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원치 않는 협력이 시작되었다. 강지훈과 한윤아의 위태로운 동맹은 짙은 어둠이 내린 후에야 시작되었다. 모두가 퇴근한 율무그룹의 심장부 35층 대표이사실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전쟁터가 되었다. 처음 며칠간은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강지훈은 여전히 명령에 익숙했고 윤아는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적인 반박으로 그의 독단을 견제했다. 그들은 전략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혔다. 그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판을 흔들려 했고 그녀는 미시적인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증거를 찾으려 했다. 마치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듯한 답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윤아의 능력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놓치고 있던 아주 사소한 숫자의 흐름 속에서 박서준의 자금 세탁 경로를 찾아내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윤아가 발견한 것은 박서준이 그룹의 오래된 지하 자료. 보관실에 있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구형 서버를 통해 외부와 비밀스럽게 통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서버는 공식적인 네트워크망에서는 제거되었지만 별도의 독립회선을 통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그들은 그 서버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박서준의 통신 기록 원본을 확보해야만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상계단을 통해 아무도 없는 지하 자료실로 향했다. 거대한 강철문이 열리자 먼지와 묵은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희미한 비상등 아래 끝없이 이어진 낡은 서가와 서버 렉들이 거대한 괴물의 뼈대처럼 음산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화려하고 현대적인 지상의 사무실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린 듯한 공간이었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윤아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구형 서버에 연결했고 강지훈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을 경계했다. 낡은 서버는 보안 시스템 역시 구식이었지만 그만큼 더 까다롭고 복잡했다. 윤아가 집중하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강지훈은 석에 기댄 채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어둠 속에서 오직 노트북 화면 불빛만이 그녀의 진지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저 가녀린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일까. 처음으로 그는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윤아의 손가락이 마침내 결정적인 파일에 접근하려는 순간이었다. 철커덩, 거대한 굉음과 함께 자료실의 두꺼운 자동문이 닫혔다. 동시에 모든 비상등이 깜빡거리다 꺼져버렸고 공간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윤아의 노트북 화면만이 유일한 광원이었다. 강지훈이 즉시 문으로 달려가 열려고 했지만 전자 잠금 장치는 완전히 먹통이 되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젠장, 그의 낮은 욕설이 어둠 속에서 울렸다. 너무나 시기적절한 사고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박서준이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들을 이곳에 가두어 버린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며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었다. 휴대폰 통신 역시 두꺼운 벽에 막혀 불통이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자료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처음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강지훈은 분노를 사기며 문을 몇 번 더 거칠게 흔들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반면 윤아는 의외로 침착했다. 그녀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주변을 살피며 다른 비상 탈출구가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하의 한기가 스며들어왔다. 얇은 블라우스 차림의 윤아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것을 발견한 강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본능이 짧게 충돌했다.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갑작스러운 온기에 유나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감기라도 걸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의 서툰 배려는 그의 견고한 방어벽에 생긴 최초의 균열이었다. 어둠과 고립은 셰워와 부하 직원이라는 경계를 허물었다. 그의 재킷에서 풍겨오는 희미하고 서늘한 향기가 오히려 유나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유난히 맑게 울렸다. 대표님은 왜 그렇게 아무도 믿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것은 그녀가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질문이었다. 강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어둠 속 어딘가를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봉인해두었던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몇 년 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당시 그에게는 아버지와 다름없었던 멘토이자 가장 신뢰했던 부사장이 있었다. 그는 그에게 회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참혹했다. 그 부사장은 경쟁사와 결탁하여 율무그룹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빼돌렸고 회사는 순식간에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쓰러졌고 모든 책임은 젊은 강지훈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는 잿더미 속에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사람을 믿는 마음을 버렸다. 아니, 버려야만 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믿었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유나는 그를 폭군이 아닌 깊은 상처를 입은 한 남자로 보게 되었다. 그동안 그에게 느꼈던 존경심과 연민이 뒤섞여 새로운 감정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섣부른 위로나 동정을 건네지 않았다. 대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은 어떠한 미사여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연대가 담긴 선언이었다. 강지훈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를 향한 굳건한 신뢰를 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낡은 자료 보관실에서 그들 사이에는 깨지기 쉬운 그러나 분명한 신뢰의 싹이 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수동으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나서야 강지훈과 한유나는 마침내 먼지 쌓인 자료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밤사이 그들을 짓누르던 어둠과 한기는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남았다. 다시 CEO와 직원이라는 역할로 돌아온 그들의 관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대표이사실로 돌아온 그들은 밤새 확보한 구형 서버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안에는 박서준이 과거 강지훈을 배신했던 부사장, 그리고 경쟁사와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배신은 일회성이 아니었다. 박서준은 처음부터 율무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심어진 트로이의 목마였던 것이다. 강지훈은 말없이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차갑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되었다.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무대를 정하는 것뿐이었다. 다음 주에 열릴 율무그룹의 분기별 이사회. 그룹의 모든 핵심 인물들이 모이는 그 자리야말로 박서준의 가면을 벗길 최적의 장소였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밤샘 작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의 의견 충돌이나 신경전은 없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시너지를 보여주었다. 강지훈은 이사회의 특성과 각 이사들의 성향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전체적인 전략의 판을 짰다. 윤아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를 구축하고 발표의 흐름을 설계했다. 그의 대담한 전략과 그녀의 치밀한 분석이 결합되자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보고서가 아닌 박서준을 단칼에 베어버릴 날카로운 검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박서준은 자신이 코너에 몰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료실에 그들을 가두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협력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동물적인 감각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윤아가 아니었다. 그는 강지훈의 가장 아픈 상처, 즉 과거의 배신 사건을 이사회에서 다시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모든 비리의 책임을 강지훈의 미숙하고 독단적인 경영 탓으로 돌리고 그가 과거의 실수를 덮기 위해 새로운 스캔들을 조작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할 계획이었다. 그것은 강지훈의 신뢰도를 뿌리부터 파괴하려는 동기여진에 가까운 잔인한 수였다. 이사회 전날 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라도 하듯 서울에는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윤아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거대한 책임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한편 강지훈은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내일이면 승리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박서준이 파헤칠 과거의 상처가 다시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이 거대한 승리의 무게를 나눌 사람도 상처를 위로받을 곳도 없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그의 마음속 폭풍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던 그가 생전 처음으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이끌려 차를 몰았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그가 도착한 곳은 윤아의 아파트 앞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그녀의 집 현관문 앞에 섰다.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윤아는 흠뻑 젖은 채 권위의 갑옷을 모두 벗어던진 그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 같았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어.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이 변명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윤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녀의 작고 따뜻한 공간은 그의 차가운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다. 윤아가 내어준 마른 수건으로 대충 머리를 닦아낸 그는 여전히 서먹하게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계획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점검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그의 시선은 계획서가 아닌 윤아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한참의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마침내 진짜 속내를 털어놓았다. 내일 쉽지 않을 거야. 박 이사는 분명 과거의 일을 들추어낼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언제나 누군가를 믿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했어.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실수라고 다짐했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의 고백은 서툴렀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했다. 당신의 존재는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되어버렸어.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강지훈다운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견고한 벽을 허물고 들어왔으며 그 변화가 자신을 두렵게도 동시에 구원하고 있다는 인정이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마주볼 뿐이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의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운명의 결전은 이제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율무그룹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진들은 그룹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자들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한치의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테이블 상석 강지훈은 얼음으로 조각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등 뒤 평소라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한유나가 보조의자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몇몇 이사들의 호기심과 의구심 어린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 테이블 맞은편 박서준은 마치 모든 것을 손에 쥔 승리자처럼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휘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몇 가지 안건이 지나간 뒤 마침내 박서준의 차례가 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준비해온 발표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숫자나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교묘하게 짜인 이야기였다. 그는 강지훈을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독단에 빠진 미숙하고 감정적인 리더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몇 년 전의 배신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마치 모든 것이 강지훈의 무능함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처럼 몰아갔다. 이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박서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엡실론 테크에 대한 조사가 사실은 하이페리온 프로젝트 지연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강지훈이 조작한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럴듯하게 조작된 증거들을 제시하며 이사들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다. 모든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모두가 그가 분노하여 폭발하거나 최소한 격렬하게 자신을 변호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미동도 없이 받아내고 있었다. 박서준의 발표가 끝나자 그는 그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리고는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전부인가 박 이사. 그의 예상 밖의 반응에 박서준은 순간 당황했고 이사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강지훈은 그들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등 뒤에 앉아있던 유나를 향해 손짓했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 총괄 한유나 씨가 보충 보고를 하도록 하지. 이것이 바로 반격의 신호탄이었다. 박서준은 일개 사원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듯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난 유나의 모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신입사원의 불안함이나 초조함 대신 냉철한 전문가의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박서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하여 프로젝트의 비효율성을 분석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녀는 박서준이 조작하여 제출했던 허위 보고서들을 역으로 이용하여 그의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인지를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문장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서준의 논리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이사들은 어느새 숨을 죽이고 그녀의 발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발표의 마지막 장을 화면에 띄웠다. 그곳에는 엡실론 커넥션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유나는 지하 자료실의 서버 로그 기록 박서준과 경쟁사가 주고받은 암호화된 통신 내역, 그리고 그의 해외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까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던 모든 지연 사태가
박서준이 돈을 받은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거대하고 추악한 배신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녀는 강지훈 대표의 내부 조사가 마녀 사냥이 아닌 내부의 반역자로부터 회사를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완벽하게 입증하며 발표를 마쳤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시선은 이제 박서준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자신만만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핏기가 가신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그는 증거가 조작되었다며 무언가 부인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강지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보안팀, 박서준 이사를 건물 밖으로 연행해. 감사팀과 법무팀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박서준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결국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질질 끌려 나갔다. 그렇게 그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뒤 강지훈과 윤아는 회의실 반대편에서 짧지만 강렬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승리의 확인과 함께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폭풍이 지나간 뒤 율무그룹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박서준과 그의 세력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고 그룹 내부에 깊숙이 박혀있던 부패의 뿌리는 말끔히 도려내졌다. 위기에 처했던 하이페리온 프로젝트는 한윤아의 지휘 아래 재정비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정상 궤도에 올랐다. 회사 전체에 감돌던 무겁고 불신 가득한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건강한 긴장감과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몇 주 후 회사 전체에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공지되었다. 한윤아는 공석이 된 전략기획실의 신임 실장으로 정식 임명되었다. 한때 박서준이 차지하고 있던 그룹의 핵심 브레인이라 할 수 있는 자리였다. 더 이상 그녀를 동정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동료들은 진심 어린 존경과 감탄의 눈빛으로 그녀의 승진을 축하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냈고 모두의 인정을 받았다. 새로운 직책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윤아는 도망치지 않고 기꺼이 그 책임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가받는 신입사원이 아닌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이사회 이후 강지훈과 윤아 사이에는 전문적인 신뢰 관계만이 남은 듯 보였다. 그는 그룹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녀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그들이 나누었던 위태로운 고백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윤아는 강지훈으로부터 짧은 메시지를 받았다. 저녁 6시 내 사무실에서 보지. 그들의 악연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윤아는 잠시 숨을 멈췄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매듭지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약속된 시간에 대표이사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윤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석양이 커다란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며 차갑고 권위적이었던 공간을 부드럽고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강지훈은 권력의 상징이었던 책상 뒤가 아닌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이제까지 보아온 그 어떤 모습보다도 평온하고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그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폭군의 냉혹함 대신 한 남자로서의 진솔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다.
내가 틀렸었어. 모든 면에서 당신을 잘못 봤어. 그는 그녀를 만나고 잃어버렸던 신념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용기와 정직함이 배신감에 얼어붙었던 자신의 마음을 녹였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애두르거나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드러냈다. 내 인생에 당신이 필요해, 유나 씨.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내 곁에 있어줄 상수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망은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닌 그의 남은 인생을 건 약속이었다. 유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길고 힘든 싸움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우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가 멈춰 선 곳은 처음 그녀를 벽으로 몰아붙였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서툴지만 진실된 애정이 가득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안전했다. 이제 다시는 벌 주지 않아.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평생 지켜줄 거야. 그것은 처벌을 위한 포옹이 아닌 온전한 보호를 위한 약속의 포옹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황혼 속에서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발밑으로 펼쳐진 세상은 이제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몇 달 후 주말의 한강공원은 평화로웠다. 편안한 캐주얼 차림의 강지훈과 한유나가 다른 연인들처럼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날카로운 CEO가 아니었고 유나 역시 긴장감에 휩싸인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자상하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고 그녀는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그때 내가 한유나 씨를 해고했다면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었겠지. 그의 농담 섞인 말에 유나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마 그러셨을걸요. 저 같은 인재를 놓쳤으니까요. 그녀의 재치 있는 대답에 그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녀만이 볼 수 있는 따뜻한 미소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길고 긴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눈부신 햇살처럼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